먼저 이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죠.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 상황을 보면 거듭된 막말 논란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매를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에 드리는 조언의 마음으로 판도라 퀴즈를 냈습니다. 땡땡의 눈으로 보면 다 땡땡같이 보인다. 일단 이 땡땡과 땡땡이 같은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 예상되는 두 글자를 칠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와, 너무 쉬운 한자여서. 윤심. 왜 윤심이라고 쓰셨어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규정력이 세죠. 근데 선거로 갈수록 대통령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생적인 힘을 가진 정당으로 변화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마음으로만 보면 모든 게 다 대통령 마음처럼 보여서 민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의 마음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답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이양수 의원 일단 표정 제가 보니까.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같이 보인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같이 보인다. 네. 태조 이성계와 그다음에 무학대사께서 서로 나눈 얘기 중에 불안 돈목이라는 게 있는데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부처님처럼 보이고 돈목, 돼지의 눈으로 보면 다 돼지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요즘 막말하고 계신 분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동물농장하고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 유시민 선배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코끼리 비유나 침팬지 비유가 더 맞는 거죠.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민주당이 이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는 무분별한 주장으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원내대표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눈에 미흡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미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구동성으로 사과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입단속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정성과 태도를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약속이 중요한 것보다는 약속을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냐. 그 뒤에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직도 좀 우리는 얻어 터질 게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좀 일기가 사납습니다. 사실 저는 최강욱 의원님 때문에 점잖으신 기동민 의원이 이렇게 여기에서 땀 흘리시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징계보다도 본인의 자성과 성찰, 반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이라든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최강욱 의원이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참 안타까운 지점이고 최강욱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앞에 계시던 분들이 좀 이렇게 자중이나 제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같이 박장대소 하고 웃었었거든요. 그분들이 바로 김용민 의원, 민영배 의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징계는 또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소나기 오니까 소나기를 좀 피하자라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차제에 이런 일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징계나 조치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논란이 좀 더 파장이 커진 계기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새벽까지 설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당시에 이 톡방 상황 혹은 그 이후의 분위기를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일상적인 논쟁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당의 입장은 뭐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수습해 나갈 거냐 이런 문제를 놓고 논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게 공개되는 것이 한쪽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흉어물 없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과 수단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정당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던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 문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의 논의의 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둘째는 최강욱 전 의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개딸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친명계 의원이 이거 내용을 유출을 해서 거의 비명계 의원들을 개딸한테 공격받도록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하고 민주당이 계속 같이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한테 좋겠느냐. 당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강성 지지층들하고는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민주당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이 강성 지지층들도 민주당이 우리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민주당은 옳은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는구나 하고 본인들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개 타셨네, 완전히. 날 잡으셨어. 아까 이양수 의원께서 불안 돈목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부처의 눈으로 좀 보세요. 자꾸 이렇게 돼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그런 대안정당을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신다 그러면서 절대로 돼지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하니까 집권 여당은 좀 너른 품으로 야당을 포용하고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일은 안아주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진지하게 이제 이런 정도가 심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과거의 일들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정색하고 무슨 태영호 최고가 어땠고 김재원 최고가 어땠고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건 똑같은 거군요. 막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역사 왜곡이고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인 건데, 뭐 그런 얘기를 반복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당답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이 곤혹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좀 유독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연이어서 터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안 좋다니까요. 최강욱 전 의원의 요 발언도 그렇고 이 현수막 예. 문구도 이 청년 비하 논란이 있다 네. 보니까 그렇다 보니 당이 서둘러서 조치에 나선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수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안 되려고 하면은요, 모든 과정들이 다 패싱되는 거죠. 이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청년들과 소통한답시고 마음은 그렇게 가지면서 실제 결정은 청년들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신선함들도 있는 거지만 그 신선한 기획 의도가 대중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을 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많이 개선되고 변화되어야 될 대표적인 사례가 또 한번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 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청년과 좀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그래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제대로 마음을 못 읽어내서 이제 잘못된 거 실패로 끝났어요. 예. 근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정당도 할 수 있고 뭐 홍보 담당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태도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거 외주 용역업체한테 줬는데 용역업체가 이렇게 만들어 왔다. 뭐 담당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계속 아주 작게 만들려고 덮으려고 막 했었거든요. 뭐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는 것. 이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당의 그 자문위원으로 이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건지 이양수 의원한테 꼭 자문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이 설화 논란으로 좀 뒤숭숭했다면 여당도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혁신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TK 경찰 출신의 김석기 의원이 다시 최고위원에 앉은 점, 그리고 울산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적과 함께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시리라 믿고 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제안하는 여러 안들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다고 믿고 있어요. 혁신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총선기획단에서 룰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죠.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물론 아무래도 혁신위원회 위원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겠죠. 빨리 혁신의 결과를 내달라 이렇게 하겠지만 당대표로서는 이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총선 기획단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발표가 자꾸 이어지면 혁신위원님들도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이 당적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당의 문제는 못 보는 거죠. 민주당의 문제는 너무나 잘 보여요. 현미경처럼 잘 보여. 근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막 끓어가지고 이 죽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김기현 체제는 끝났죠. 누가 김기현 그 의원을 당 대표로 인정을 합니까? 용산의 힘에 의해서 윤심에 의해서 대표로 올라서신 분인데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하고 있는 거 보면 윤심은 다른 곳에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용산의 출장소 기능을 국민의힘이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출장소 정도가 아니라 출장 지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첫 번째다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인요한 혁신이 혁신위원들 네 분 뭐 사퇴안에 많은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인요한 혁신위는 장제원 의원의 버스 92대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실 줄 알았는데 진작에 좀 민주제로 얘기를 할 걸 그랬나 보죠? 아니 김기현 체제도 끝나고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이도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다른 새로운 거예요? 주인이 들어오겠죠. 어떤 형식이 되었든지 간에 다른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세력을 재편하려고 하겠죠. 그 작업을 뭐 내부에서 튼실하게 하는 걸로 보여지고 왜 그러냐면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예. 단순히 총선에서 승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총선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 다음번 총선에 중심력과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게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활적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인요한 위원장이든 죄송합니다만 김기현 대표가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봅니까?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 당의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남의 당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의 노력은 사실 그렇게 공개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안에서 사실 뭐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아니,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기획단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당연히 기획을 하겠지만 인요한 혁신이가 최후 통첩을 날렸죠. 일주일 주겠다. 김기현 대표의 답 다음 주 혹은 이번 주 안에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지목되신 분들은 분명히 어떤 답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의 책무이자 당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본인의 역량이죠. 그래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이렇게 내년 총선에 탁 상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작업들은 좀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생 경제가 이 난리고 사고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물가뿐만이 아니라 고유가 뭐 고환율 고금리 난리인데 집권 여당이 맨날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러나라 못 물러나겠다 버스 92대 이렇게 소집하고 이런 모습으로 날밤을 지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혁신하고 있다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양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실제 목소리를 내서 새로운 편제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휘저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욕과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자정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 장관들이나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전략 공천은 없다. 그 경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공언을 했고 있고요. 총선 기획단에서는 그 얘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뭐 권력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민주적이면서도 상향식이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을 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은 저희가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기동민 의원님께서는 안 될 거라고 너무 아니요. 지나치게 네, 단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켜보도록 그런 게 하죠. 아니라 남의 당의 문제는 너무나 뻔히 잘 보여서. 이양수 의원의 판도라 부처의 눈으로 보면 다 부처같이 보인다의 한 줄 평. 영화 친구 보니까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러던데 뭐 따끔한 지적 잘 받았고요. 변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기동민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판도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판도라는 뭐죠? 정부의 땡땡이 사라졌다 이겁니다.
정부의 땡땡이 사라졌다. 네. 추미애 의원이나 뭐 이렇게 박범계 의원 같은 강성이 사라졌다. 뭐가 될까요? 좋습니다.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윤석열 정부라는 차원에서 주말을 썼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장관이 사라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장관이 사라졌다. 제일 힘든 상사가 누구냐면 똑똑하지는 않은데 계속 부지런한 그런 그 상사예요. 예. 대단히 몸만 바꾼 장관들이 너무나 많다. 요즘 전국 뭐 나들이 다니신 분 계시던데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았던 건 인사참사 문제입니다. 그 인사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가져갔죠. 가장 기본적인 자녀의 학폭 문제조차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는 거 그것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ICBM이 쏘아졌을 때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 거 그것조차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될 분들 그중에 또 한 복판에 원희룡 장관 서 계시던데 한 지역구에서 3선씩이나 하셨고 제주지사까지 하셨고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근데 백지화는 또 아니더라고요. 예산 집어넣은 거 보니까. 예.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하고 하겠다. 완벽한 자기 마케팅이지 이게 무슨 국무위원이야 장관이 할 일입니까? 정 장관 다 얘기하실 거죠? 그게 어떻게 이 얘기를 드렸던데 본격적으로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전 하겠습니다. 장관 다 하실 거죠 지금? 한 3명만 하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이 내년 총선 출마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박민식 장관 얘기도 나오고 추경호 부총리까지 포함해서 총선 출마 거론되는 국무위원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뭐 이례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의례적인 거죠. 의례적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때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장관님들이 그때 7명인가 8명인가 그때 나왔었죠. 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꺼번에 한 7명, 8명 거기에 차관들까지 막 휩쓸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지금 뭐 국정은 올스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59조 세수결손 생겨서 2년 연속 세수결손 생겨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도 여기 남아있을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선은 여의도로 와 있다는 걸 부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작업이 제대로 잘 될 것이냐 걱정되고 고민돼서 좀 드리는 말씀이어서. 여기 와서 다시 국회의원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신경 쓰고 그리고 공무원 출신 장관보다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아무래도 장악력이 훨씬 있습니다. 총선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는 이양수 의원이 내각을 저렇게 평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총선 기획단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엄하게 질타해야 됩니다.